음악이 행복이 되기까지. 나는 평범한 어린아이였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에 꽂히면 쉽게 빠져나오지 않았다. 내가 음악을 만나게 해준 것도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 않는 두 발이었다. 어릴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꼭 한 번씩 가는 여행지는 바로 경주일 것이다. 첨성대의 야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도 함께 첨성대에 갔다. 하지만 내 발걸음이 멈춘 곳은 금빛으로 빛나는 첨성대 앞이 아니었다. 첨성대에서 10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서 꽃밭 속에 작은 음악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나는 그 앞에 가만히 서서 음악을 들었고 음악에 빠져들었다. 엄마 아빠가 다른 곳으로 가신 줄도 몰랐다. 연주가 끝난 후에야 부모님과 헤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나는 가만히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때 들었던 음악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 되었다. 연습을 시작하기 전 한 번씩 치고 시작하는 곡. 조성, 템포, 느낌이 모두 달라 연주할 때도 감상할 때도 매력이 넘치는 곡. 나중에야 이름을 알게 된 쇼팽 왈츠 7번. 내가 음악을 시작하게 해준 곡이다. 그날 이후 나는 엄마에게 피아노가 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학교가 끝나면 놀이터에서 놀기 바빴던 내가 처음으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매일 학교가 끝나자마자 피아노 학원에 가서 3시간씩 연습을 했다. 그런 나를 보신 원장님께서 콩쿠르를 준비해보자고 하셨다. 보통 초등학생이 콩쿠르에 참여할 때는 쉽게 연주할 수 있는 소나티네를 치곤 한다. 하지만 나는 첨성대에서 들었던 그 곡을 연주하고 싶었다. 그래서 악보도 찾아보고 친구에게 소소문도 하며 곡의 제목을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익숙한 멜로디가 들렸다. 내가 좋아하는 곡이 쇼팽 왈츠 7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피아노를 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에게 이 곡은 어려운 곡이었지만 나는 매일 학원이 문을 닫을 때까지 연습했다. 그리고 드디어 어린이회관 꾀꼬리 극장에서 열리는 국제학생음악 콩쿠르 무대 위에 서게 되었다. 인생 처음으로 무대 위에 섰지만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다. 결과는 대상이었다. 쟁쟁한 경쟁자들을 누르고 1등을 한 것이다. 기뻤다. 살면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뿌듯함과 기쁨이었다. 이 대회를 계기로 나는 예술고등학교에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과정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입시가 시작되자 예고를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쌓여 빠져나오지 못했다. 부담감 때문에 원래 잘 치던 곡도 제대로 치지 못했다. 그런 나에게 누나가 피아노는 악보에서 시키는 대로 누르기만 하면 소리 나잖아. 편하게 해. 라고 말한 적이 있다. 평소라면 장난스러운 그 말이 응원처럼 느껴졌겠지만 당시에는 악보대로 친다고 음악이 되는 게 아닌데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눈물이 났다. 괜히 누나의 방문을 볼 때마다 화가 났다. 시험날이 다가올수록 나는 말이 줄었고 주변에서 걱정할 정도로 어두워졌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예고 입시를 포기하고 싶었지만 지금까지의 노력이 아까워 매일 피아노를 연습했다. 드디어 시험날이 되었다. 입시를 할 때는 너무 힘들어서 왜 예고가 세상에 존재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는 앞으로 3년간 이곳에서 음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겼다. 그렇게 나는 준비한 곡을 끝까지 연주했다. 결과가 나오기 전 가족과 함께 터키로 해외여행을 갔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블루모스크다. 푸른빛을 띠는 탁 트인 사원의 웅장함이 그간의 힘든 기억을 모두 몰아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여행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2020년 8월 9일은 여행의 마지막 날이자 합격자 발표가 나오는 날이었다.
길을 걷다가 결과를 보기 위해 터키의 전통 아이스크림인 돈두르마 가게에 들어갔다. 돈두르마는 쫄깃해서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고 딱 붙어서 쭉 늘어난다. 돈두르마처럼 나도 예고에 붙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트북을 켰다. 결과 조회를 하자 내 이름 옆에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떴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날의 차가운 날씨는 8년 전 가을의 평범한 날씨였지만 아직도 가을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 그때의 전율과 행복함이 밀려오곤 한다. 하지만 합격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예고는 또 다른 전쟁터였다. 나는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연습에만 몰두했다. 친구와 정자에 나란히 앉아서 음악을 듣는 것, 시험에서 쳐야 하는 곡 외에 좋아하는 곡을 연습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여겼다. 하루 종일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성적은 최상위권이었다. 하지만 한 번만 시험을 망쳐도 많이 힘들어하며 힘들게 살았다. 2학기 기말고사 때 연주한 곡은 쇼팽의 즉흥환상곡이었는데 2번만 반복해야 하는 부분을 3번이나 반복했다. 잘못 연주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연주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다. 교실 안에서는 울고 싶지 않아서 수업이 끝날 때까지 입술을 깨물면서 울음을 참았다. 시험이 끝나고 화장실에서 조용히 혼자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힘든 1학년을 보내고 2학년이 되었다. 2학년 때는 학교 옆에 작은 건물인 국리관에서 작곡 수업을 한다. 나는 이때도 완벽하게 해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다른 학생들이 손쉽게 하는 과제도 오래 걸렸고 그렇다고 작품의 질이 높은 것도 아니었다. 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지만 다행히 걱정의 늪으로 빠질 뻔한 나를 붙잡아 주신 선생님이 계셨다. 내가 코드를 이상하게 짜면 친구들 앞에서 장난스럽게 핀잔을 주시긴 했지만 나중에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실수한 부분을 알려주셨다. 내가 한 가지 스타일을 고집하며 다양한 시도를 하지 않을 때 도전 정신이 부족하다며 잔소리를 하시면서도 내 악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셨다.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며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렸더니 나는 음악을 할 때 그 누구보다 밝았던 어린아이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래서 국리관으로 가는 내 마음은 항상 들떠 있었고 금요일에 있는 작곡 수업을 기다리며 일주일을 보냈다. 음악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잊은 채 어둡게 살아가고 있던 나를 세상 밖으로 꺼내주신 선생님. 선생님을 만난 것은 나에게 엄청난 행운이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5년이 지난 지금 나는 싱어송라이터가 되었다. 대학교에서 더 체계적으로 작곡을 배웠고 기타와 드럼 등 다른 여러 악기도 연습했다. 나는 새로운 스타일의 노래를 작곡했고 사람들은 내 음악의 독특함을 좋아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 터널형 수조 아래를 걸을 때였다. 내가 작곡하고 내가 부른 노래가 들렸다. 그리고 옆에서 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지금 나오는 노래 있잖아. 조금 특이하긴 한데 이 노래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 나도 노래를 만드는 작곡가가 될 거야. 과거 길가의 한 피아니스트가 나에게 꿈을 심어주었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꿈을 꾸게 해주었다는 것이 벅차고 기뻤다. 그렇게 가만히 서서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을 보던 나는 새로운 악상을 떠올리며 터널을 걸어 나왔다.